1번이요? 1페이지 먼저요. 먼저 그냥 짧게 봐요. 일문 일권지 이런 거 아까 봤죠? 토지 일부, 건물 일부요. 봤죠? 그 다음에 물권법정에서 중요한 것은 법률이 중요해요. 법률. 알겠죠? 형식적, 헌법상 같은 의미죠. 그래서 물권법정주에서 관습법상 부정된 건 4가지 보시면 되고, 오른쪽에 2번이요. 종류관계라고 되어 있죠? 이 종류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종류관계에서요. 소유권이죠? 소유권이면 사용수익하고 처분인데요. 사용수익권이 없고 처분만 있는 소유권,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죠? 자, 우선적으로 이런 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에서는요, 여러분요, 2페이지죠? 물권적 청구권에서는 2번에 지역권하고 저당권이죠? 그래서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으니까 뭐가 없다? 반환 청구권이 없는 것이고요. 특히 유치권에는요, 유치권에 의한 물권 청구도 이거 시험에 잘 나오죠? 그 다음에 4번에서는요, 침해받고 있는 현재 소유자가 현재 점유자에게 행사하죠. 맞아, 점유자에게 행사하는데, 점유 보조자한테는 행사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건물을 무단으로 건축하든 말든 아무튼 의리요, 건물의 소유자죠. 건물의 소유자가 뭐를 점유한다? 대지를 점유하죠. 그러니까 임차인은 대지를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임차인은 대지를 점유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그림 이런 쫙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제 을이 있죠, 을. 을이 무단으로 건축했어도 을이 소유자죠. 그러니까 을한테 퇴거하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을한테 건물을 철거하라고 해야 되고, 왼쪽에 보면 임차인은요,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니까 대지를 점유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한테 철거를 청구를 못하죠. 반대로 뭐는 청구할 수 있다? 퇴거는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은요, 정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매매했는데 미등기든 등기든 관계없이 매수인한테는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근데 미등기일 때는요, 등기상 소유자 을한테도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맨 밑에 그림 왼쪽에 갑은요, 종전 소유자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오른쪽에 맨 끝에 보면요,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은 분리 양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분리 양도 안 된다. XX 3가지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방해 배제는요, 방해 배제 청구권 불법 점유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 4페이지 3페이지 불법 점유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뭐를 보는 것이다? 등기부를 본다. 등기부. 명의 신탁이 유효일 때는 누구 앞으로 등기되어 있다? 수탁자. 그래서 수탁자는 불법 점유자한테 직접 방해 배제를 하지만 신탁자는 수탁자를 뭐래서? 대위해서.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미등기다? 미등기다? 그러면 직접 방해 배제 청구할 수 없다. 어떻게 한다? 대위에서 청구한다. 그런데 희한하게 양도담보에서는 양도담보 설정자는 직접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소유권의 기속에서는 토지하고 뭐죠? 기둥하고 그 다음에 벽하고 그 다음에 벽하고 기둥하고 지붕 이것이 있냐 없냐? 있기 전이다. 그러면 누가? 완성한 사람이 원시지다. 그 다음에 이런 것이 만들어지고 난 후에 매도했다. 그럼 누가? 그것은 완성자가 아니고 그 다음에 기둥, 지붕, 주벽을 만든 사람 갑이 원시취득이다. 수급인이 재료한 노력이다. 수급인이 원시취득. 그 다음에 도급인 소유라고 그랬다. 그러면 도급인이 원시취득. 도급인이 원시취득일 때는 수급인은 유치권이 되지만 자신의 소유일 때는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채무자가 자신의 재료한 노력으로 건축했는데 건축 허가는 채권자. 허가만 채권자죠. 누가 원시취득이다? 채무자가 원시취득이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물권 변동에서는 186이냐 187이냐 이런 말이죠. 그래서 물권 변동에서는 186은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무슨 계약, A약 완결권 행사하면 매매계약이 성립하니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186조 등기를 해야 된다. 187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처분할 때는 뭘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 처분할 때는 등기를 해야 된다. 처분하지 않고 등기하면 채권적 효력은 있다, 없다? 있다. 지금 4페이지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요 187조 경매, 상소, 그 다음에 공용징수, 형성판결은 법률의 규정. 여기다 더하는 것은 건물의 신축을 보면 되는데, 그런데 3가지를 더 보면 용익물권, 담보물권 이렇게 보면 돼. 용익물권은 전속기간이 만료면 당연히 소멸. 그 다음에 담보물권은요,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법정, 건물 전세권이 있어도 법정갱신, 법정지상권, 법정.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등기 없이도 말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밑에 보면요. 청구권은 무슨 판결이다? 이행판결. 형성권은 무슨 판결이다? 형성판결. 그래서 공유물 분할 그럼 무조건 형성판결. 소유권 이전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무슨 판결? 이행판결. 그 다음에 또 확인판결. 또는요, 소유권 이전에 관한 화해줘서도 판결의 말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반드시 뭘 한다? 등기를 해야 된다. 형성판결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오른쪽은 이중보존 등기. 이중보존 등기는 동일인 명의다. 그러면 후등기는 무효. 동일인 명의가 아니다. 선등기가 원인 무효냐 아니냐. 선등기가 원인 무효이다. 그럼 무슨 등기가 유효?
호등기가 유효. 만약에 원인 무효이다 그러면 호등기, 원인 무효가 아니다 선등기. 알겠죠? 그것을 가지고 본다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이러면 문제요. 문제 12번을 먼저 한번 봐. 문제 12번. 문제 12번 보면 여러분 여기 있는 것은 여러분요 봐봐요. 사례 문제는 민법 총칙은 이미 사례 문제 다 풀었어요. 알겠죠? 채권법도 제3자 위한 계약까지는 다 풀었어요. 근데 지금 물권법을 안 풀었으니까 지금 물권법을요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다 풀 거예요. 자, 12번을 보면 다음 중 부동산의 소유권이 갑에게 있지 않는 경우는 이렇게 돼 있죠? 아니 그래 돼 있죠? 1번 12번 보고 있죠? 1번 을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갑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인하게 25년간 점유했다. 점유 취득시효죠? 점유 취득시효는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취득하죠. 아직 등기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2번 을의 건물을 갑이 경락받아. 경락 알겠죠? 경락 대금은 완납 거기 주고가 되겠죠? 3번 을의 토지 위에 갑이 무단으로 건물 완성. 을이 무단으로 건물 완성. 더 이상 뭐 필요 없죠? 완성이니까 신축이죠. 그 다음에 4번 12번 보세요. 4번 울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갑이 이전 등기는 격려받았죠? 이전 등기? 그럼 당연히 이전 등기니까 186조. 알겠죠? 그 다음에 5번요. 갑과 을의 합의하에 을의 미등기 건물을 매수한 갑이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 직접 자기 명의로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모두 생략 등기 이렇게. 모두 생략 등기 이렇게. 그래서 1번은요. 1번은 186조에서 등기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죠. 그 다음에 4번하고 5번은요. 이건 이제 뭐죠? 등기를 했죠.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한다? 4번은 이전 등기는 연구받죠. 그래서 이것은 186조죠. 그 다음에 여기 봐봐. 4번에서 중요한 것은 맨 끝에요.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필요 없어. 우리가 소유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가 중요하지 매매 대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매매 대금이 줬든 안 줬든 관계없이 등기를 이전받으면 소유자가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5번의 경우는 중간 생략 등기 일정이죠. 갑이 건물을 신축했는데 갑이 그것을 을한테 팔고 자기 앞으로 등기하지 않고 을한테 직접 보존 등기하라고 그랬죠? 이것을 모두 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 일정이죠. 그래서 뭘 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갑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다시 강의안을 보세요. 강의안을 보면 채권적 청구하고 물권적 청구하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 봐. 채권적 청구하고 물권적 청구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에요. 4페이지요. 채권적 청구하고 물권적 청구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주 간단해요. 채권적은 뭐냐면 현재 물권자가 아니에요. 현재 물권자가 아니야. 현재 물권이 아닌데 등기해야 물권자가 돼. 물권자. 등기해야. 현재 물권이 아니에요. 물권적 청구는요. 현재 물권자예요. 현재 물권자예요. 물권자가 하면 물권적 청구. 현재 물권이니까. 현재 물권이 아니에요. 물권이 아니면 뭐예요? 물권하고 채권밖에 없잖아요. 재산권은. 물권 아니면 뭐예요? 채권이죠. 봐봐. 매수인. 나 매수인이죠. 등기돼 있어 안 돼 있어? 아직 안 됐죠? 아직 그러면 내가 소유권이 있어 없어? 없죠. 등기해야 소유자가 되죠. 그러니까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 청구하는 것을 채권적 청구이라고 그래요. 점유취득시효. 현재 소유자도 아니다. 우리 방금 봤죠? 점유취득시효 소유자가 아니죠. 뭐를 해야 소유자가 돼? 등기해야. 그러면 소유자가 되려면 등기를 청구해야 되죠.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 등기를 청구하는 것을 채권적 청구이라고 그래요. 아직 소유자가 아니니까. 이런 환매하고 임대차는 뭐예요? 채권법에 있죠. 채권적 청구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채권적 청구는 네 가지만 암기하면 돼. 점유취득시효. 그 다음에 매수인. 그 다음에 환매. 그 다음에 누구다? 임차인. 알겠죠? 이 네 개. 그래서 여러분요. 임차인은 621조에 임차인은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게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얘기를 해요. 그것을 뭐란다? 등기 청구권이다. 이렇게. 등기 청구권 이렇게. 그 다음 오른쪽은 물권적 청구권이죠. 봐봐. 물권적 청구권 2번 저당권이라고 되어 있죠. 누가 됐다? 2번 저당권 이렇게요. 그럼 저당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죠. 그래서 2번 저당권이죠. 2번 저당권은요. 무효인 1번 저당권의 등기 말소를 청구하죠. 누가 2번 저당권 동일하면 하고 물권이라고 써봐. 그러니까 물권자가 청구한, 우리나라는 뭐죠? 순위가 승진하잖아요. 1번 등기가 무효인데 등기가 말소가 안 되고 있어. 그러니까 2번 저당권자가 1번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죠? 그러니까 1번 저당권 등기 말소해달라 이 말이죠?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저당권은 물권이니까. 저당권자가 말소를 청구하죠. 그래서 그래. 그럼요.
1번 저작권 등기 말소 청구 거기다 가로 닫고 뭐라고 하냐? 순위 승진의 원칙이라고 써봐. 순위 승진 이렇게. 자, 그럼 밑에 봐봐요. 이 밑에 것은 뭐냐면, 자, 여기 이런 거 여기 봐봐. 여기 지금 여기요 이렇게 갑이 있죠. 그러면 등기가 여기 있으면 여기 1번이죠. 1번 갑이죠. 갑이 소유자인데요. 여기 2번요 을이요 등기소를 위조했어. 위조했어. 누가 소유자? 누가 소유자? 갑. 왜 갑이 소유자? 등기를마다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때 써.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 효력 전송 요건이 아니다. 그 다음에 3번요. 병이 이전받았어. 병은 소유자가 된다, 안 된다? 병은 소유자가 아니다? 아니다. 왜 소유자가 아니에요? 등기에는 뭐가 없다? 공신력이 없다. 이 말이죠. 공신력이 없다. 그러면요, 이 을하고 병하고 두 개의 등기가 다 뭐죠? 무효죠. 그럼 무효니까 이 등기는 뭘 한다? 먼저 말소를 해. 말소를 청구할 수 있죠? 또는 뭘 할 수 있다?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한다. 이전 등기. 진정명의 회복은 누가 한다고 그랬죠? 현재 소유자가. 그러니까 진정명의 회복은 현재 소유자가니까 소유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물권 조건 맨 밑에 보면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 이렇게 돼 있죠? 거기다 이러면 진정명의 회복 줄 것이고, 진정명의 회복이란 말이 나오면 거기다가 현재 소유자가 행사. 그러니까 현재 소유자니까 소유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됐죠 지금? 자, 그럼 다시 한번 여기 다시 보면 우리가 말소 등기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1번이죠? 1번 갑이죠? 그럼 2번 을로 되어 있다 해봐. 을의 등기가 위조돼서 무효라고 해봐. 그러면요, 을의 등기를 뭐 하면 돼요? 을의 등기를 뭐 하면 돼? 말소하면 되죠? 그러면 갑으로 오죠? 그럼 여기요, 두 번째는 여기 지금 이전 등기죠? 이전 등기. 이전 등기는요, 여기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여기 1번 이렇게 갑이죠? 여기요, 2번요, 을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소할 필요 뭐 있어? 이렇게 하면 되죠? 3번 여기서 이렇게요, 갑. 이렇게 무슨 등기 한다? 이전 등기. 이 이전 등기를 진정한 명의를 회복한다. 이러면요, 우리가 회복이란 말이 뭐예요? 건강한 것을 회복이라고 그래? 건강하지 않은 걸 회복이라고 그래? 건강하지 않았을 때 회복이 한다고 그러지. 너 건강하네? 나 지금 회복하고 있어. 말이 안 되잖아요. 알겠죠? 건강하지 않을 때 회복하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이야? 건강을 잃었다 이 말이죠. 진정 명의를 회복한단 말이 무슨 말이야? 명의를 잃었다 이 말이죠. 과거에. 그걸 다시 찾아온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봐봐. 원래는 누군데? 갑인데. 등기가 지금 누가 앞으로 됐어? 을 앞으로 됐으니까 등기 명의를 갑이 지금 잃었죠. 잃은 것을 찾아오겠다 이 말이죠. 찾아오는데 어떻게 찾아오냐? 말소하지 않고 무슨 등기로? 이전 등기로 찾아온다 이 말 아니에요. 알겠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 다 똑같아. 둘 다 똑같이 지금 누구 앞으로 등기를 가져온다? 갑 앞으로.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여러분요, 말소 등기를 했는데 패소하죠. 말소 등기를 청구했는데 패소하죠. 그러면 이전 진정 명의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 오면 어디로 잠깐 보냐면 어디로 갔지? 진정 명의요. 여러분요, 오른쪽 5페이지 한번 잠깐 한번 봐봐요. 5페이지 보면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죠. 지금 갑의인데 을의 등기가 위조됐죠. 그러면 을 등기는 무효죠. 무효인 경우는 어떻게 찾아온다? 먼저 말소 청구하든지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하든지. 그러면 위조가 됐어도 현재 누가 소유자다? 밑에 갑이 소유자다. 갑이. 왜요? 등기를마다 효력 발생 요건이니까 갑이 소유자죠. 그러니까 진정명의는 누가 한다? 현재 소유자가 행사한다. 따라서는요,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옆에요. 말소 청구에서 패소하면 진정명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왜요? 말소 청구도 봐봐. 말소 청구도 갑이 등기를 가져오는 것이고 이전 진정명의도 갑이 등기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둘 다 똑같이 갑이 등기를 가져오는 것인데 의뢰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소송을 했다가 갑이 패소했어. 그러면은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알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은 것이니까 오른쪽이요, 말소 청구에서 패소하면 진정명의 회복을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이걸 같이 본단 말이죠. 이건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요, 어디를 하나 다시 한번 보자면 거기 봐봐. 4페이지요. 4페이지 맨 밑에를 봐봐.
이 사표매매들 이것은 한꺼번에 여러분요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말이 여기서는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봐봐. 여기 갑이 있고 을이 있죠. 여기 2월 1일 계약을 체결하죠. 체결하고요. 여기 3월 1일 이렇게 등기를 하죠. 등기하면 이 사람이 소유자죠. 자,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갑하고 을하고 4월 1일 여기 계약이죠. 계약을 할 줄 알아야 돼. 계약을 해제하죠. 해제 또는 취소하죠. 그럼 언제부터요? 2월 1일부터 뭘 해서 소급해서 뭐가 되죠? 무효가 되죠. 무효. 그러면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가 되죠. 왜? 2월 1일부터 무효니까 3월 1일 당연히 무효죠. 을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면 소유권이 갑에게요. 소유권이 갑에게 이렇게 뭐가 된다? 회복이 되죠. 회복. 회복이 되죠? 그러면 지금부터 봐봐. 이 계약을 뭐라 하냐? 여기 계약을 우리가 민법 총칙 첫 시간에 뭐라 하죠? 청약과 승낙의 합의로 계약이 체결되죠. 계약을 뭐라 한다? 법률 요건이다. 법률 요건은 뭐다? 원인이다. 기억 안 나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로서 법률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이 계약을 원인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 한다? 원인행위라고 얘기해. 원인행위. 원인행위가 무효가 됐죠. 이것을 원인행위의 실효라고 얘기해. 원인행위의 실효. 됐죠, 지금? 자, 또 하나 보면. 우리는 원래 등기는 누가 앞으로 돼 있어야 되냐? 소유자한테 되어 있어야 돼. 소유자. 소유자한테 등기가 돼 있어야 돼. 현재 소유자가 누구다? 갑이다. 해제가 나니까 현재 갑이죠. 등기는 누가 앞으로 돼 있어? 을이죠. 그래서 여기 봐봐. 현재 소유자는 갑인데 등기는 을 앞으로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돼 안 돼? 그래서 이 등기를 뭐라 한다? 이 등기를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부합하지 않는다?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 상태를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 세 가지로 얘기해.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된 경우. 첫 번째. 자, 두 번째. 원인행위가 뭐가 된 경우? 실효가 된 경우. 세 번째.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똑같은 말의 세 가지가.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무효니까 이 등기는 뭘 해야 돼? 말소해야 돼. 누가 말소해? 누가? 소유자가 말소를 해. 알겠죠? 이걸 뭐라 한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에 기한 뭐라고 한다? 물권적 청구권.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소멸시효에 걸린다. 우리 채권법에서 다 했어. 해지권에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소유권에게 사는 거니까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 뭐라 나왔죠? 거기 보면 두 번째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무효, 취소, 해제다. 원인행위의 실효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세 가지가 다 같은 말이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다. 무효, 취소, 해제가 됐다. 원인행위가 실효가 된 경우 이 세 가지는 다 같은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뭐라 하냐?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물권적 청구권이다. 알겠죠? 여러분 실체관계가 무슨 말이에요? 실체관계? 실체관계가 뭐예요? 실체관계가 뭐라고? 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알겠죠? 우리가 민법 총칙 첫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계약이 있죠? 그러면 갑원들한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고 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죠? 그래서 권리하고 의무를 뭐란다? 권리와 의무를 줄여서 뭐라고 한다? 권리라고 하죠? 이 권리를 다른 말로 뭐란다? 법률 관계라고 하죠? 이런 법률 관계로 이루어진 법을 실체법이라고 그래. 결국 실체법이라는 것은 권리와 의무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냐? 실체라는 것은 권리자한테 등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권리를 실체라고 하죠. 그러니까 권리자한테 등기가 있는 것을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하고 권리자가 아닌 사람한테 등기가 있는 것을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세 마디가 다 같은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세 가지 암기. 자, 지금부터 우리가 채권의 청구권, 채권의 청구권은요, 점유취득시효는 등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채권적이다, 무권적이다, 채권적이다. 매수인은 현재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임차권, 한명권은 채권적이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요? 미등기 부동산을 시효취득했어요. 미등기를 시효취득했어. 그럴 때는 등기를 해야지 소유권 취득해. 등기 없이 취득해. 등기해야 된다. 미등기 뭐가 필요 없어. 취득시효는 무조건 등기를 해야 된다니까. 그 토지가 등기든 미등기든 반드시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거기 시효취득가 쓰란 말이죠. 별에다가 옆에다가요. 뭐라 쓰면 미등기 부동산을 시효취득해도 미등기 부동산을 시효취득해도 뭐를 함으로써?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 미등기 부동산을 시효취득해도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 이렇게.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말이죠. 자, 여러분 지금 됐나요? 자, 됐어요? 자, 그럼 보시고. 자, 여러분요, 문제요. 6번 한번 봐줘, 6번. 자, 문제 6번을 보면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나와 있나요? 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갑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던 을이 문서를 위조하여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한 다음 병에게 매도하여 병이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 자, 이거 우리 방금 했던 거죠. 자, 봐. 1번요. 1번 갑이죠. 갑이죠. 2번요. 을이죠. 을이 등서를 위조했죠. 위조해가지고 3번 지금 병한테 이렇게 했죠. 자요. 자, 지금부터 봐. 자, 여기 봐. 여기. 위조했죠?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여기까지 갑하고 오라고 봐. 갑하고 을하고 입장에서는 누가 소유자?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는 지금 현재 갑이 소유자. 이것을 우리 뭐란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그러면 위조니까 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무효인데 을하고 병하고 해서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뭐, 취득한다, 못한다? 선이 무과실이면 취득한다, 못한다? 선이 무과실이면 못한다. 병 소유자가 안 된다. 왜요? 등기는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여기서 이제 그러면 갑이 그러면 소유자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갑은 어떻게 하면 되냐? 병 등기를 말소하고 또 을 등기 말소해야 돼. 순차적으로. 병 등기 말소하고 을 등기 말소하고. 그럼 얼마나 시간 걸려?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하면 돼? 그냥 4번요. 4번 이 병한테 자기 앞으로 그냥 바로 모두 등기 해달라고 하면 돼. 이전 등기 해달라고 하면 되지. 다 말소하고 가면 2번이나 말소해야 되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냥 병한테 나한테 뭐 등기 해달라 이러면 끝이죠. 이걸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때 써먹어. 알겠죠?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까요? 1번, 6번에 1번이요. 1번, 갑은 병을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요. 갑은 을하고 병을 상대로 각각 따로따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알겠죠? 따로따로. 이렇게 하면 시간 걸리니까 그냥 바로 1번에서 무슨 등기 하면 된다? 진정명의 하면 된다. 3번, 갑은 말소 등기 청구로 소유권을 상실한 을은 갑의 말소 등기 청구로 소유권을 상실한 을은 병은 을에게 이미 지급한 매매 대금의 반환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것을 뭐라냐? 매매 대금 반환을 청구하죠? 그것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 말이죠. 부당이득 반환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은요. 병이 을을 소유자로 믿었고 믿는데 과실이 없다. 과실이 없다. 선이 뭐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취득할 수 없. 줄고 소유권을 즉시 취득할 수 없다. 즉시. 왜 그러냐? 왜? 첫 번째 써.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첫 번째. 2번 또 있어.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래. 첫 번째. 알겠죠? 두 번째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의뢰 등기가 무효니까 바로 등기 못하죠. 자, 두 번째 했어요. 10년이 경과하면 등기부 취득 시효 가능. 10년이 경과하면 병은 선이 뭐가 싫으니까 10년이 경과하면 등기부 취득 시효 가능해. 그래서 즉시 취득할 수 없다 이 말이죠. 10년이 지나면 뭐 할 수도 있다. 취득할 수도 있다. 이게 중요해. 왜 즉시 취득 못하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왜 즉시 취득할 수 없냐? 10년이 지나면 등기부 취득 시효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병명의의 등기 후 병명의 등기 후 선의 무과실로 토지를 10년간 뭐를 하면 점유하면 병은 그 토지를 말 수 있다. 취득할 수 있다. 등기부 취득 시효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요 다시 강의안을 보셔요. 강의안 여러분요 5페이지를 한번 봐봐요. 5페이지는 무효 등기의 유형이라고 나왔죠? 그러면 이 무효 등기 유형은 자 봐요. 을이 갑에게 돈요 1억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갑의 건물에다가 저당을 잡아. 지금 보고 있죠 5페이지. 그런데 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 갑이 을한테 1억을 갚아. X돼 있죠? 그러면 이 1억이 뭐냐? 주된 권리예요. 그럼 저당권이 무슨 권리냐? 종된 권리예요. 그러니까 저당권은요. 아까 우리 했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요? 그럼 왼쪽 페이지 봐봐. 왼쪽 페이지. 4페이지 한번 봐봐. 맨 위에. 4페이지 맨 위에. 보면 건물 신축돼 있죠? 그 다음에 용익물권 돼 있죠? 그 다음에 담보물권 되어 있어요? 돼 있죠? 담보물권은 채권이 소멸하면 말소 등기 없이 뭘 한다? 당연히 소멸한다고 돼 있죠?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죠? 채권을 주된 권리, 담보물권을 무슨 권리? 종된 권리라고 한단 말이죠. 자, 그럼 다시요 5페이지 한번 보셔요. 보고 계세요? 자, 그러면 갑이 있고 을이 있죠? 을이 저당권 등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저당권, 뭐죠? 1억을 갚으면 저당권은 말소 등기 없이 당연소멸에 187조로 돼 있죠? 이게 187조 중요하다고요. 당연소멸에. 그러면 등기는 뭐가 된다? 등기는 무효가 돼. 무효동그라미. 등기는 이제 무효가 돼. 있는 방법 알겠죠? 무효가 되면서 첫 번째, 등기를 말소해야지. 알겠죠? 말소 청구. 누가 말소 청구를 한다? 써. 거기다가 말소 청구해서 갑. 그냥 물사 청구 해가지고 가로 닫고 갑이라고 써. 말소 청구 옆에다 갑 해가지고 가로 닫고 갑 했어요?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물권적 청구. 왜요? 갑이 건물의 누구죠? 소유자죠?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알겠죠? 소유자니까. 두 번째는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 뭘 할 수 있다? 무효 등기의 유용. 중요한 말은 무슨 말이야? 앞에가 이해관계인이 없어야 돼. 더 중요한 것은 그 위에 당무장이 중요하죠? 표제부 등기 유용은 안 되죠? 무슨 말이냐? 구건물을 철거하고 신축을 했어. 그런데 구건물의 등기를 신건물의 등기로 유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시험에 잘 나온다 이 말 아니에요. 알겠죠? 그 말이. 구건물을 철거하고 신축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구건물의 등기를 신축 건물의 등기로 유용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 중요해. 알겠죠? 무효 등기 유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인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3번이다. 3번. 지금 저당권 등기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무효니까요. 이 등기가 말소가 되기 전에 을이 잽싸게 그것을 병한테 넘겼어. 병한테. 그리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했어. 병은 저당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병은 저당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취득할 수가 없다고 돼 있네. 등기를 취득할 수 없다가 아닌데 잘못됐네요. 저당권을 취득할 수 없어. 저당권을. 등기가 아니고 저당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뭐 때문에? 등기를 뭐가 인정되잖아. 공신력. 지금요 을 앞으로 되어 있는 저당권 등기가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니까 등기는 공신력 인정되지 않으니까 을이 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잽싸게 병한테 처분했다 할지라도 병은 저당권을 취득할 수가 없어. 병이 저당권을 취득하려면 몇 년이 흘러야 돼? 10년이 또 흘러야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당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등기를 취득할 수 없다가 아니에요. 저당권을 취득할 수 없다. 다시 봐봐. 무효등기 유형은요. 우리가 주된 권리가 소멸하면 종된 권리는 자동적으로 소멸하죠. 그러니까 저당권 등기는 말소 등기 없이도 당연히 무효가 되니까 먼저 등기를 말소를 해야 돼. 그런데 말소하지 않고 이 등기를 유용할 수 있죠? 유용을 하려면 이해관계인이 없어야 돼. 알겠죠? 이해관계인이 없어야 되죠? 그런데 이 무효등기 유용은 표제부 등기 유용은 안 돼. 구건물을 철거하고 새롭게 신축하고 난 다음에 구건물의 등기를 신건물의 등기로만 할 수 없다? 유용할 수 없다. 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병이 저당권의 이전 등기를 받았다 할지라도 병은 소유권 저당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등기는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공신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됐죠? 그다음에 이제 중간생략 등기인데요. 그럼 중간생략 등기를 보기 전에 그 위에 지금 맨 위에 보면 만주볼판이 있어 없어? 만주볼판 있죠? 거기다요. 지금 그림이 하나 빠져 있어요. 그렇죠? 자, 요즘 이제 최근에 잘 나오는 것인데 지금 그림이 빠져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본단 말이죠. 자, 지금부터 봐요. 여기 이렇게요.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이렇게요. 이렇게 건물이 있어. 건물. 이것을 매도인이죠? 매도인이고 이 사람을 한다? 매수인이죠. 매수인이요. 그래서 매매 계약을 했단 말이죠.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 사람한테 건물을 이렇게 인도하면 뭐 한다? 이 사람이 점유하죠? 점유하는데 이 매수인은 미등기. 이런 상태. 점유하고 있는데 미등기야. 그러면요, 이 매도인이라는 사람 앞으로 뭐가 있냐? 등기가 되어 있고요. 현재 등기. 그러면 이 사람한테 뭐냐? 대금을 완납을 했어. 대금을 완납. 그래서 대금을 완납했어. 매수인이. 대금을 다 줬다 이 말이죠. 매도인한테요. 그런데 등기는 이제 매도인한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갑하고 을 사이에서 이 갑을 우리가 뭐냐? 갑을 법률상 소유자라고 그래. 이 사람 뭐라 한다? 법률상 소유자. 이 사람 뭐라 한다? 형식적 소유자. 형식적. 껍데기만 소유자다. 왜요? 매매계약하고 집 다 넘겨줬죠. 돈 더 받았죠. 등기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을 뭐라 한다? 이 을을 뭐라 한다? 이 을은 뭐라 그래? 이 사람을 사실상 소유자다. 사실상 소유자. 이 사람을 뭐라 한다? 실질적 소유자다. 이렇게. 실질적 소유자. 이렇게 얘기하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질적 소유자니까 이 물건을 점유할 권한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요. 갑은요.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 해서 갑이 을한테요. 이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자기 앞으로 등기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누가 소유자예요? 을이 소유자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어때요? 이 을은 지금 뭐죠? 미등기죠? 미등기가 여기서 뭐란다? 등기 청구를 해야죠. 그래서 등기 청구권이 이렇게 있죠. 이 등기 청구권은요, 채권이죠? 채권이니까 뭐에 걸린다? 소멸시효. 소멸시효에 걸리죠? 소멸시효. 만약에 소멸시효 걸리면 점유를 계속한다. 점유를 계속.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진행하지 않죠? 점유를 뭐 한다? 상실한다. 상실한 날마다 성실한 몇 년이다?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죠. 알겠죠? 그래서 이 을이 또 이거 병 처분하죠? 처분해. 누구한테요? 병한테요? 병한테 처분하고 병한테 목적물을 인도하죠. 그럼 이 사람이 또 목적물을 뭐 한다? 점유하죠. 점유. 그러면 이때 이 병은요, 병이에요. 병의 을에 대한 등기 청구권, 등기 청구권, 청구권의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안 한다? 진행한다, 안 한다? 진행하지 않는다. 진행하지 않는다. 왜요? 우리는 목적물을 뭐라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가 점유를 계속하죠? 진행하지 않는다. 을이 병한테 처분했죠? 그러니까 병은 을한테 등기를 청구하고 을은 갑한테 등기를 청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병의 을에 대한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죠. 문제는 뭐냐면 갑은 을한테는 반환 청구 못하죠. 근데 갑이요, 병한테요,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 병한테 반환 청구. 병한테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반환 청구 안 된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을한테 당연히 반환 청구 못하는데 병한테는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 안 된다. 왜요? 병은 을의 권리를 그대로 이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을이 갑에게 인도를 거절할 수 있죠? 그러면 병도 갑의 청구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것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여기죠. 을이 지금 병한테 처분했죠? 처분. 이 처분한 것을 점유 계속으로 본다, 점유 상실로 본다 이 말이죠. 점유 계속으로 본다 이 말이죠. 따라서 을이 병한테 처분한 것을 점유의 상실로 봐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그러면 안 돼. 알았죠? 점유 뭐로 본다? 계속으로 본다.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100년, 1000년이 지나도 뭐를 할 수 있다?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은 이제 뭐냐면 미등기 부동산의 매수인의 법적 지위라고 얘기를 해. 알죠? 등기를 하지 않는 사람. 알죠? 이 사람의 법적 지위다 이렇게 얘기하고,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데 을이 병한테 처분한 것을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갑이 병한테 반환을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말이 아주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요, 이 을은 현재 소유자다 아니다? 현재 소유자다 아니다? 제3자가 봤을 때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아까 우리 제3자 했죠? 소유자가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니까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면은 을은 직접 방해를 배제해야 된다. 갑을 대위해서 방해 배제한다. 갑을 대위해서 방해 배제한다. 이걸 알아야죠. 을이 갑에게 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채권적이다. 현재 소유자가 아니다? 아니니까 등기를 해야 소유자가 되죠. 아직은 등기를 안 했죠. 소유자가 아니죠.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좀 이해되셨죠? 이것이 이제 뭐가 같이 연결되냐? 이것이 우리가 그 밑에 보는 중간생략 등기하고 또 같이 연결이 돼. 그러니까 먼저 중간생략, 지금 위에다가 여러분요, 나중에 이걸 꼭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중간생략 등기를 봐. 이제 중간생략 등기 봤어요? 자, 중간생략 등기 보면 갑이 을하고 계약을 하죠. 그 다음에 또 을이요 병하고 계약을 해서 계약을 하죠. 그래서 뭐라 하냐? 을이요 갑한테요, 을이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잖아요. 이것을 갑한테 뭐라 하냐? 병한테 등기를 해달라고 통지를 해. 을이 갑에게 통지를 해. 통지를 했다고 해서 갑이 병한테 등기해 주는 건 아니에요. 갑이 알았다고 승낙을 해야 돼. 그래서 뭐라고 한다? 통지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된다? 승낙. 너무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통지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통지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 승낙. 승낙이 중요해. 승낙이란 게 반드시 있어야 돼. 통지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통지만 있으면 안 된다. 통지만 있으면 안 돼. 반드시 뭐까지 해야 돼? 승낙까지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갑이 병한테 등기를 하죠. 갑이 병한테 등기하죠. 그래서 이미 등기됐다. 이미. 여러분 중간생략 등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이미 등기됐어, 병 앞으로. 그래서 갑에서 누가 앞으로요? 직접 병 앞으로 등기가 돼 있다 이 말이죠. 이미요. 알겠죠? 그러면 공법상으로는 형사처벌 받아. 법을 위반했으니까. 그런데 민법상, 사법상으로는 단속 규정이죠. 여러분 중간생략 등기는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죠. 그래서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해 병이 무조건.
그러니까 중간생략 등기에 대한 이미 등기다 써. 이미 등기다 뭐라 쓰냐? 합의가 있든 없든. 합의가 있든 없든. 이미 등기되어 있죠? 중간생략 등기를 하기로 합의가 있든지 없든지 이 말이죠. 있든지 없든지 이 말이죠. 됐죠? 있든 없든 일단 병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죠? 그럼 병이 무조건 뭐란다? 소유권을 취득을 해. 이것을 뭐란다?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얘기를 해. 알겠죠? 우리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단 말이 그 위에 그 그림 봐봐. 원래는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가야죠. 이렇게요. 등기가. 화살표 봐봐. 갑에서 직접 병으로 갔죠. 그러면 오른쪽 거는요. 등기 절차를 똑바로 거쳤어? 거치지 않았어? 거치지 않았죠? 거치지 않았어도 누구한테 등기 있으면 돼? 현재 소유자, 현재 권리자한테 등기 있으면 된다. 아까 우리 권리를 뭐라 했죠? 실체관계라고 그랬죠? 그래서 현재 권리자한테 등기가 있으면 된다. 병한테 등기 있으면 된다.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이제 아직 미등기다. 그럼 어떻게 미등기다? 그러면 전원의 합의가 있냐 없냐 이게. 밑에 봐봐. 전원의 합의가 없다. 합의가 없죠? 그러면 을을 뭘 해서? 대위에서. 대위 줄고 대위를 줄고 대위에서 청구하죠. 그런데 여러분요. 합의가 있다. 합의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1번. 병은 직접 동그라미 직접 갑에게 등기 청구. 직접 대위가 아니고 직접. 그런데 전원의 합의가 있다고 할지라도 갑이 등기를 거절할 수 있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병은 을을 뭘 해서 대위. 그래서 여러분요. 이번에 이러면 어젠가 시험 보지 이번에 수요일날 이런 모의고사 볼 때 보지 않았나요? 중간생활 등기에서 전원의 합의가 있다고 할지라도 대위에서 등기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도 있다. 원래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직접 해야죠. 직접. 그런데 합의가 있는데 갑이 나중에 거절할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대위한다. 그래서 우리가요 중간생략 등기를 하기로 전원의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대위에서 청구할 수도 있다. 이것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밑에 우리가 중간생략 등기를 하기로 합의했는데 갑이 거절을 해. 그러면 을이 어떻게 해? 을이요? 매매대금을 조금 더 인상해 줄게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합의가 있다고 할지라도 매매대금을 중간에 인상할 수 있고 인상된 매매대금하고 등기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인상된 매매대금하고 잔금이 아니고 등기. 잔금을 등기로 고쳐. 매매대금 인상하고 등기. 등기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동시이행 이렇게. 됐죠? 자, 3번은 뭐냐면 여전히요. 갑은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고 을은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이 말인데 너무 어렵죠 이 말이. 그래서 여러분요 봐봐. 그 전원의 합의에서 꼬부렁꼬부렁 해가지고 왼쪽으로 지금 돼 있죠 화살표. 합의가 있다고 해도 갑은 을에게 등기 청권이 있고 을은 갑에게 등기 의무는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이게 너무 약하게 돼서 다시 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병 앞으로 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갑은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고 을은 등기를 청구할 뭐가 있다? 권리가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요 갑은요 을에게 좀 잘못됐네요. 갑은 을에게 등기 의무, 청구권하고 의무하고 바꿔야 되겠네요. 알겠죠? 그래서 갑은 을에게요 등기 의무가 있고 의무. 알겠죠? 그 다음에 을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뭐가 있다? 권리. 이것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알겠죠? 그럼 무슨 말인지 알면 되죠? 자, 그럼 봐봐, 이제. 여기서 이제 정답의 1순위는 뭐냐? 중간생략 등기에서. 정답의 1순위는 맨 끝에, 맨 처음이요. 등기청구는 을이 갑에게 통지하고 갑은 을에게 대해서 뭐가 있어야 돼? 승낙. 통지만 있으면 안 되고 뭐가 있어야 돼? 승낙. 그게 정답의 1순위. 그 다음에 2순위가 뭐냐? 바로 옆에 있는 거. 아까 했죠?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병 앞으로 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갑은 을에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고 을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뭐가 있다? 청구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해야 한다. 이게 2순위. 3순위가 뭐냐? 3순위가 오른쪽이요. 2번에서요. 중간에 매매대금을 할 수 있다? 인상할 수 있다. 인상된 매매대금하고 등기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동시이행. 그 다음에 4순위가 뭐냐? 맨 위에요. 이미 등기가 되어 있으면 어떡할래? 이미 등기가 되어 있다? 이미 등기. 그럼 뭐다? 그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렇게. 유효이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맨 밑에 보면 맨 밑에 보면 뭐라 하죠? 토지거래 허가라고 나와 있나요?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허가를 받지 않으면 무효가 돼. 그런데 여러분 중간생략 등기는요. 단속 규정이니까 이미 중간생략 등기가 돼 있으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그러니까 플러스
토지거래 허가가 없으면 무효니까 마이너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를 중간생략 등기란 경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결론이 무효이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봐봐. 중간생략 등기는요, 갑의 을이요, 갑에게요, 병한테 등기를 해달라고 통지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갑이 거기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돼? 승낙이 있어야 돼. 이미 병한테 등기되어 있다? 그 등기는 무조건 뭐가 된다? 유효가 된다. 아직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등기를 청구해야 되겠죠? 전원의 합의가 있느냐 없느냐? 전원의 합의가 있다? 그러면 병은 갑에게 뭐 할 수 있다? 직접 청구한다. 그런데 갑이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도 있다. 거절하면 어떻게 한다? 을을 대위해서 청구하고 매매대금을 인상할 수도 있고, 인상된 매매대금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고. 그러니까 합의를 하고 난 다음에 갑이 거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 앞으로 완전히 등기가 되기까지는 갑은 여전히 을한테 등기를 해줄 뭐가 있고 의무가 있고, 을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뭐가 있다? 권리가 있다. 이게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맨 끝에요,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중간생략 등기를 했다. 그러면 그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 말이고, 맨 위에 우리가 그림을 쓰라고 했죠. 여기요. 여러분,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는데 을이 물건을 인도받았다. 이게 중에 인도받았다. 아직 미등기다. 그러면 등기 청구는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지만 점유를 상실하면 10년이다. 아직 갑은요, 자기 앞으로 등기가 있다고 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고, 을이 그것을 병한테 처분하죠. 처분했을 때 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을이 병에게 처분한 것을 점유 계속이다, 점유 상실이다, 점유 계속으로 본다. 점유 계속, 알겠죠? 그래서 병도 인도를 받아 점유하고 있죠. 인도받아 점유. 그러면 병의 을에 대한 등기 청구는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진행하지 않는다, 진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하고 여기요 중간생략 등기하고 같이 봐야 돼요. 무슨 말이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뭘 가지고 뭐냐?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단 말이죠. 어디를 보시면 여러분요, 문제요 3번. 문제 3번을 보면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라고 나와 있나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3번 보면 을은요 병의 토지 위에 있는 갑소유의 X 건물을 매수하여 대금을 완납한 후 그 건물을 인도받고 등기 서류를 교부받았지만 아직 뭐는 하지 않았다?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줄곧 건 첫 번째로 끝에 봐봐. 건물을 인도받고 알겠죠? 인도. 그럼 점유죠? 점유죠? 자, 그러면 1번이요. 갑의 채권자가 그러면 갑의 채권자가 누구예요? 제3자죠. 제3자는 누구만 보고 뭐만 본다? 등기부. 지금 현재 을 앞으로는 등기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죠. 그러면 누가 소유자다? 갑. 그러니까 갑의 채권자가요 X 건물에 대해서 강제 집행 줄 거 봐. 강제 집행은 압류 등기 이 말이죠. 압류 등기를 했다. 그러니까 을은 이의를 제기한다 못한다? 못한다. 왜요?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누가 소유자다? 갑. 그러니까요 갑한테 돈 빌려준 채권자가요 압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 못하는 거죠. 항상 우리가 뭐다? 그러니까 제3자가 나오면 무조건 뭐를 쳐다본다? 등기부. 2번, X 건물로 인해서 병의 토지가 불법으로 X 건물로 인해서 병의 토지가 불법으로 점거당하고 있다. 그러면 병은 을에게 건물의 철거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불법 건축물이니까. 그 다음에 3번은요, X 건물의 점유를 방해하는 자 제3자죠. 여기서 을은 봐봐, 을은 아직 등기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어서 을은 동그라미하고 소유권의 기한 물권적 청구권 X.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소유권에 기해서 왜? 아직 등기했어 안 했어? 안 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아직 뭐죠? 문제 첫 번째 끝에 봐봐. 건물을 마고 인도받고, 인도 동그라미 이퀄 점유죠? 그러니까 뭐는 할 수 있다? 3번 봐봐. 3번. 을은 점유권에 대한 방해 재건을 청구할 수 있다. 왜?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아직 등기는 안 했다. 아직 소유자는 아니다. 소유권에 기해서는 안 된다. 점유권에 기해서는 된다. 알겠죠? 그 다음에 4번. 을은 X 건물로부터 생긴 과실의 수취권을 갖는다. 왜요? 을 점유죠. 점유 플러스 사용 수익이죠. 자기가 을이 점유하고 있죠? 인도받았죠? 그래서 점유 플러스 사용 수익. 봐봐. 여기요. 이거 잠깐 지워도 되죠? 자, 여러분 봐봐요. 이게 지금 뭘 얘기하냐면 이것을 지금 얘기한단 말이죠.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아직 을 앞으로 등기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죠. 여러분 내가 몇 번 얘기했죠. 등기가 된 땅에서 배가 잘 열려, 등기 안 된 땅에서 잘 열려. 등기 안 된 땅에서 쪽팔리니까 더 잘 열려. 알겠죠? 그러니까요 뭐냐면 등기는 과실하고 관계가 없다 이 말이죠. 내가 얘기하는 것은. 과실은 뭐예요? 배나무에서 배가 열려야 되는데 등기가 된 땅이 뭐가 중요해? 그 땅에다 점유해서 나무를 심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과실은 뭐가 중요해? 과실은 점유 플러스 사용수 점유. 점유를 뭐라고 그래? 인도를 하잖아. 인도 점유를 인도 받았다잖아. 누가 을이 인도 받으면 을이 인도 받기 전에는 매도인 이렇게 되는 거야. 인도 전에는 매도인, 인도 후는 매수인. 만약에 2월 1일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체가 체결 필요 없어. 3월 1일 등기했다. 등기해줬다. 을한테 등기해줬다. 등기 필요 없어. 알겠죠? 뭐가 중요하다? 인도를 뭐라고 한다? 점유라고 얘기해. 점유라고 얘기해. 왜냐면 과실 수치하면 사과를 따먹고 배를 따먹으려면 그 목적, 그 토지를 점유해서 사용하고 소유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도 전 매도인, 인도 후 매수인. 알겠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여기 4월 1일 있죠? 4월 1일 뭐냐? 잔금을 줬다, 잔금. 그러면 잔금을 다 줬죠? 인도받기 전에 미리 잔금 줬죠? 그러면 이제 잔금까지 받아서 이 인간은 소유자도 아니다. 등기만 있지, 형식적 소유자, 등기만 있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잔금 받을 때까지만 매도인, 잔금 받고 난 다음에는 매수인 이렇게. 자, 지금 봐, 다시. 인도 전 매도인, 인도 후 매수인. 그런데 만약에 잔금이란 말이 나온다? 잔금을 지급하기 전 매도인, 잔금 지급 후 매수인. 등기 필요 없어. 알죠? 등기는 관계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등기는 안 했다고 돼 있죠? 그런데 인도는 받았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누가 과실을 수취한다? 을,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럼 5번. 을로부터 X 건물을 다시 매수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는, 다시 매수하여 점유 사용하는 정. 아까 우리 뭐죠? 병이죠? 봐봐. 갑은 을한테는 반환 청구된다 안 된다? 미등기 봐봐. 미등기 좀 외초시키지 말고 봐봐. 갑하고 을하고 이 사람 미등기다. 미등기여도 갑은 뭐죠? 집 팔고 매매 대금 다 받았죠? 대금 받았죠? 자기 앞으로 등기만 되어 있죠? 갑은 을한테 반환 청구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 을이 정한테 처분했어. 정한테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 아니에요 지금. 을로부터 다시 매수하여 점유에 사용하고 있는 정에 대해서 갑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반환 청구권 X라고.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세상에서 제일 신기한 민법이잖아요. 자, 그러면 4번이요.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4번은요. 갑으로부터 겨우 기초공사만 건물을 매수한 을은 건물을 완성했다. 뭐라고요? 갑으로부터 겨우 겨우살이죠. 알겠죠? 그러면 이건 어때요? 그런데 을이 건물을 완성. 을이 누가 소유자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원시취득이다. 을이 원시취득. 알겠죠? 그다음 미등기인 동안에 갑이 자기 앞으로 보존 등기했어. 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누구 건데 건물이? 을 건데 갑이 등기했죠? 이 등기는 무효이다. 그래서 다시 병한테 또 처분했죠?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게 똑같죠? 똑같아. 그냥 원래요. 봐봐. 이 건물이요. 이놈이 뭐 하다가요? 땅 파다가 누가요? 갑이 땅 파다가만 팔았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가지고 누구한테요? 여기 여기 을이 건물을 여기서 완전했다. 그럼 누가 소유자다? 그러면 등기가 어떻게 되냐? 등기가 여기서 1번이 을이 돼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누가요? 여기 1번이 지금 갑이다. 갑. 그래서 2번 병한테 뭘 했다? 등서를 뭐 해서 위조.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현재 수자가 누구다? 을이다. 을은 갑의 등기에 말소를 청구한다. 물권적이다 채권적이다? 물 하지 말고 하려면 끝까지 가야 되죠? 현재 누가 소유자다? 을은 소유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우리가 물권에 보면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저당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점유권, 소유권, 물권 아니에요 물권. 그러니까 물권적 청권이지. 왜? 건물의 신축은 등기 없이도 187조에서 등기 없이도 소유자니까. 을이 소유자니까 물권적 청권이죠. 그러니까 을이 소유자죠. 이 갑의 등기는 위조니까 무효죠. 그러니까 을의 등기를 을이 갑의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이놈이 잽싸게 또 병한테 팔았는데 병이 선이 무과실이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왜? 공신력 인정되지 않으니까 무효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병 등기 말소하고 갑 등기 말소한다. 시간 많이 걸리니까 그냥 무슨 등기 할 수 있다? 이전 등기 할 수 있다. 진정명이다. 이해됐죠 지금?
자, 이제 그런 것들이 여기 나올 거란 말이야. 이 말이죠. 뭐, 나온지 안 나온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봤을 때는 그렇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1번. 을은 정당한 소유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원시취득. 정당한 소유자 줄 것이고 원시취득. 등기, 명의, 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병에 선이 악의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자이다. 원시취득이다. 알겠죠? 왜요? 병에 선이 악의와 상관없이 줄고 공신력 X다 이 말이죠. 공신력 인정하지 않는다. 자, 2번요. 갑은 보존 등기를 한 자이므로. 그래서 어떡한다고? 을은 갑에게 소유권을 주어서 틀렸죠. 알죠? 보존 등기 한 자? 한 자 아니라 두 자여도 안 돼.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러니까요, 을은 갑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을은 갑에게 지금 을이 신축했으니까. 알겠죠? 을이 주장할 수 있다. 도리어 을은 갑의 등기에 뭐를 청구할 수 있다?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3번. 갑으로부터 무효. 갑으로부터 갑이 무효야. 소유권을 이제받은 병도 무효요. 선악의 관계없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4번. 을은 건물을 시축한 자로서 갑의 보존 등기가 없었다면 있든지 말든지, 갑의 보존 등기가 있든지 없든지, 알겠죠? 있든지 없든지 소유권을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맞아. 이미 등기 명인이 있으므로 틀렸어. 그 다음에는 읽어볼 필요 없어. 알겠죠? 5번. 병이 선이이다. 선이 아니라 선이 하렵이라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등기에는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그럼 5번. 을은 갑소유 X부동산을 매수하여 대금 전액. 4번의 정답은 1번이에요. 자, 5번. 을은 갑소유 X부동산을 매수하여 대금 전액을 지불하고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이죠. 아직 등기 안 했네. 자, 그럼 1번이요.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인도받았죠. 점유하고 있죠. 아까 우리 점유 계속이죠. 점유 계속. 소멸시효 진행하는, 소멸시효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않는다. 옆줄 긋고 점유 계속이므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므로 이 말이죠. 자, 2번요. 병이 을로부터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죠. 그러면 갑은요, 병한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왜? 을한테 반환 청구 안 되죠. 그러니까 병한테도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3번. 착오로 X 부동산이 아니라 갑소유 Y 부동산이 을 명의로 등기가 됐다. 그러면 안 되지. 그 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 그래서 객체의 불일치야. 객체가 맞지 않죠? 지금 대상이 지금 옳지 않잖아요. X, 우리 여러분요, 오표시 무효 원칙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X 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합의했는데 Y 토지가 등기가 됐죠. 그러면 Y 토지의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거 아니에요. 알겠죠? 자, 4번. 을이 X 부동산을 병에게 전매했고 갑을 병 간에 중간생략 등기하기로 줄고 합의했죠? 그러면 아무리 합의했다고 할지 아까 뭐라고 그랬어? 중간자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아까 내가 이순이라고 그랬잖아요. 중간생략 등기에서. 알겠죠? 소멸하지 않는다. 4번 틀렸죠? 5번. 을이 X부동산을 병에게 전매하였고 갑을 병 간에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있은 후 그 다음에 갑을 간에 매매대금을 매매대금 인상. 그러면 인상된 매매대금하고 등기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따라서 인상분의 미지급을 이유로, 즉 매매대금을 주지 않는 것을 이유로 등기의 청구를 말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항변권이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항변권 이렇게요. 여러분요, 중간생활 등기까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